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밥을 짓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최민수님 보호자분 맞으시죠? 지금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십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냄비를 그대로 올려둔 채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안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사람들이 들것에 실려가고 누군가는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의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최민수님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지금 생명은 붙어 있지만 의식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며느리 수진이가 뛰어왔습니다. 어머니, 우리 오빠 어떡해요? 그녀는 제 품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울음이 진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중환자실 문 앞에서 저희 둘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오빠 꼭 살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손끝이 참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온기 속엔 이상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아들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눈꺼풀 한 번, 손가락 한 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처럼요. 그 긴 시간 동안 수진이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하루 2번 병원에 들렀습니다. 아들 옷을 갈아입히고 음악도 들려주고 입술이 마르면 립밤도 발라주었습니다. 간호사들도 말했습니다. 며느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매일 오는 분 거의 없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과 저는 복받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아들을 볼 때마다 울던 눈이 요즘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가끔 병실 밖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응, 나 지금 병원이지. 그 사람은 그대로야. 이번 주에 시간 되니까 그때 만나자. 뭔가 수상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며느리를 믿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비 청구서가 도착했습니다.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고 저는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하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 속에 모든 게 포함돼 있었다는 걸요. 그녀는 조금씩 조용히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병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기계는 매일 같은 소리를 냈고 아들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미팅이 있어서 못 가요. 내일은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그녀의 빈자리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병원 간호사들이 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님이 오늘도 안 오셨네요. 요즘엔 많이 바쁘신가 봐요. 어느 날은 수진이가 화장기 진한 얼굴로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가방이 들려 있었고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 시선을 의식했는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친구가 줬어요. 그냥 선물이에요. 그녀의 말은 가벼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엔 무언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미안함도 연민도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도요. 며칠 뒤 우연히 복도에서 수진이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히 들렸습니다. 응, 아직 그 사람은 그대로야. 뭐, 곧 정리될 거야. 나도 이제 지겨워.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 사람 분명 제 아들임이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정리라니 뭘 정리한단 말입니까? 그날 밤 수진이는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좀 살고 싶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녀의 말은 한편으론 이해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고 그녀는 이제 그 현실이 지겨워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병실에 혼자 앉아 있는 그녀를 봤습니다. 이상한 눈빛으로 산소호흡기 쪽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그건 슬픔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사고가 난 지 2년하고 2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가능한 모든 걸 했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얀 천이 얼굴을 덮는 순간 그동안 버텨왔던 모든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수진이는 너무 침착했습니다.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건넬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고생 끝났어요. 오빠도 편해졌을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고생 끝났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마치 해방처럼 들렸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친척 몇 명, 아들의 친구 몇 명이 다였습니다. 그녀는 장례 내내 차분했고 울지도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분께서 보험금 청구를 하셨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숨을 거둔 지 고작 이틀 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망진단서, 인감,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모두 완벽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말했습니다. 피보험자 명의와 수익자가 모두 며느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집을 비웠고 짐도 옷도 서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그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들은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고객님, 등록된 명의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재산과 예금은 현재 이수진 씨 단독 명의입니다.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 집, 통장. 그녀는 단 하루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아들의 죽음은 그녀의 자유를 위한 시작이었구나. 며느리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아들이 남긴 통장엔 잔액이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의 보험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은 서류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명의가 며느리로 되어 있으면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애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저는 혼자 움직였습니다. 보험사, 은행, 병원,
그리고 부동산까지 발로 뛰며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는 1년 전부터 보험금 액수를 올렸습니다. 의사 사인도 인감 서류도 모두 그녀가 대신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이 사고로 의식이 없던 그 해에 제 명의의 집이 수진이 이름으로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는데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몇 주 뒤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이수진 씨가 최근 해외 송금 내역이 있는데 아마 필리핀 쪽으로 여러 차례 송금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찰에 다시 갔습니다. 모든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보험 위조, 명예 변경, 그리고 해외 송금 내역까지요. 며칠 후 국제 공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공항에서 붙잡혔습니다. 체포된 수지는 뉴스에 나왔습니다. 남편의 사고를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며느리. 사진 속 그녀는 제가 알던 그 순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턱은 올라가 있었고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를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그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모든 건 합의하에 진행됐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보험 변경 서류, 병원 기록, 위조된 사인. 모든 게 그녀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수진 보험 사기 및 문서 위조, 재산 편취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결국 이기셨네요. 근데 전 후회 안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해할 수 없는 서늘함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을 피해자라 믿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검찰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가압류됐던 재산 중 일부가 제게 반환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그동안 싸웠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허무했습니다. 몇 주 후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보내는 사람 수진. 어머니, 전 지금도 그날을 꿈꿉니다. 병실에서 그 사람을 보던 그 시간, 저는 매일 제 인생을 되돌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는 늦었네요. 그 편지를 읽다 말았습니다. 눈물도 욕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하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너를 울린 사람은 벌을 받았으니까